예, 오늘 뉴스톱10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늘부터 2단계로 격상이 됐습니다. 서울시가 막차 시간까지 앞당길 정도로 전국적인 3차 대유행으로 번지는 것 아니냐라는 국민적 우려, 걱정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민노총이 내일 계획대로 총파업을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노총이 이번 주 중 전국 여러 곳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합니다. 국민의 걱정을 감안해 집회 자제의 현명한 결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 여권 진영이 이번에는 많이 조용한 것 같습니다. 8월의 보수단체 집회 때는 불신 검문도 모자라서 집회 주동자들은 살인자라며 서슬 그렇게 격언까지 서슴지 않던 정권이 왜 이번에는 대응이 미온적인지 그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본격적으로 시동을 좀 걸어보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2단계 격상에도 또 집회냐. 물론 민노총도 나름 방역 수칙을 잘 지킨다고 하긴 하는데 그래서 쪼개기 집회를 하겠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집회 자유는 물론 보장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요. 그렇지만 지금 상황이 어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정말 위협을 가지는 코로나19가 지금 3차 대확산의 지금 시점에 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민노총이 보니까 내일 이제 쪼개기 집회를 통해서 서울 같은 경우에 한 7곳에서 열리고요. 지방 같은 15개 지역에서 2,800명 가량이 지금 집회를 하겠다는 입장 같아요. 예. 물론 이게 이제 방역 수치상 9명으로 규정을 했지만 바이러스가 9명 다르고 10명 다르고 11명 다른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지금 카페 같은 데 가면 영업 다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집회와 또 이 집회를 하려면 일단 이동하고 모이고 하는 과정에서 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자제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인데 예. 과연 민노총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저는 의문스럽고 또 하나는 정부와 경찰의 태도입니다. 기본적으로 지난번 아시겠지만 8.15 집회라든지 또 10월 개천절 집회라든지 그때 보면 정말 대통령이야 모든 정부, 경찰 당국자들이 나서서 보수단체 집회를 강력히 경고했고 네. 또 12,000명에 달하는 전국에 있는 경찰이 다 서울에 집결해서 집회를 못 열게끔 그날 또 온 시내에서 다 근무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민노총 집회에 대응하는 정부 여당의 자세는 그때와는 4년 이 상황 자체가 다른 것 같아요. 왜 그러면 보수단체 다르고 진보단체 다른 것인가라는 국민적인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가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집회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저는 민노총이 오늘이라도 집회를 당장 중단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정부가 좀 더 강하게 이런 부분을 대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민노총의 오늘 공식 입장은 조합원과 노동자를 지키기 위해서 내일 총파업 총력 투쟁에 나설 것 이렇게 지금까지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준석 의원님, 바뀔 다음 화면을 볼 텐데 앞서 이현정 의원님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결국 정부 당국이 미온적인 거 아니냐. 서울시도 물론 계속해서 공문을 보내고 수차례 집회 자제를 부탁했는데 이게 결국 민노총의 움직임을 바꾸진 못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법의 잣대가 주장이나 사람을 가리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거에 이제 8.15 집회 이후에 개천절 집회할 때 많은 사람들이 아까도 언급되었지만은 왜 저렇게 과잉 방역 조치를 하느냐에 대해서 지적했을 때 과거에 저분들은 서울 시내에서 꽤 큰 규모의 집회를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번에 아무리 준수하면서 한다 그래도 커질 수 있어가지고 그런다라고 하는데 10만 명씩 모아가지고 서울 시내 집회하는 거 원조가 원래 민노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상황에서 서울시와 경찰이 그런 어떤 확산 가능성 아니면은 집회가 확대될 가능성을 우려한다면은 오히려 8.15 집회나 개천절 집회보다 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굉장히 엄격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서울시는 저기 지금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집회 자제 부탁을 이제 사실상 하게 된 것이고요. 네. 민노총에서 이제 아무 반응이 없다라는 얘기까지 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경찰 관계자 같은 경우에는 집회 신고한 다음에 48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금지를 통과하려면은 그거 못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뭐 할 수 없다는 듯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시점에서 많은 국민들이 지켜볼 겁니다. 그때 이야기했던 방역에 대한 과도한 조치가 결국에는 그 집단이 과거에 큰 집회를 했기 때문이라는 해명이 이번에도 맞으려면은 민노총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던 10,000명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한 규모의 집회 통제 인력이 동원돼야 될 것인데 아직까지 그럴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 잣대가 사람과 진영을 가린다고 한다면은 앞으로 방역에 있어서 국민들의 다른 부분에서 협조를 구하기가 쉽진 않을 겁니다. 예. 집회의 자유는 분명히 있으니까요. 민노총 집회의 위법을 따져 물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방역 당국은 국민들에게 이런 부탁도 했습니다.
송구한 표현이지만 코로나19의 전국적인 대유행이라는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이제 2020년에 모임은 이제는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연말연시 모임을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올해 연말 송년회 올해 초에 주초에 많이 취소한 분들 꽤 많으실 텐데 지금 방역당국에게는 2020년에 모임은 없다. 이제 없다라고 해서. 근데 이제 그러면 또 민노총 집회와 또 국민들은 우리는 또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법치라는 거는요. 항상 이제 그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야 된다. 이게 법치거든요. 근데 과거에 8.15 때 이제 나온 보수 국민들은 살인자다. 이렇게 노영민 비서실장이 말한 적도 있는데 그러면 이게 이번에 나오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전부 이게 민주시민입니까? 그때는요, 전부 이게 사전에 바리케이드나 또 경찰 차량으로 사전에 막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왜 사전에 철저하게 안 막고 사후에 뭐 위반이 있으면 사후에 조치한다. 왜 사후에 합니까? 저는 아무리 이게 그 집회 자유나 또 노동 상권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지금은 이제 정말 비상 상황이고 자영업자들, 서민들이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예. 지금 이게 국민들은 모든 모임도 연말에 다 취소하고 회식도 이게 다 금지되는데 과연 이게 저는 민주노총이 전국적으로 몇천 명 동원해서 집회하는 게 맞는가? 이런 데 생각이 듭니다. 일단 경찰은 불법 집회 시 강경 대응하겠다. 내일 뭐 경찰 병력까지 대대적으로 배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내일 민노총 집회 저희가 한번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집회도 집회지만 최진봉 교수님, 네. 방송과도 좀 비상이어서요. 지금 코로나 확진자, 뭐 밀접 접촉자가 생기면서 한 5개가 넘는 드라마 제작도 지금 올스톱이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JTBC, TVN 이런 방송사들이 만들고 있는 드라마에 제작하는 제작진들 중에 한두 분이 이제 아마 코로나19 확진자가 생긴 것 같아요. 지금 박신혜 씨 같은 경우도 본인이 확진자가 된 건 아니고요. 보조 출연자 한 분이 확진자로 판정이 나서 본인도 검사를 받았고 다행히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분들도 다 거기 제작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조사를 받고 검사를 받고 지금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TVN의 새 드라마인 철인 황후라는 촬영장에도 지금 스태프 한 분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서 거기도 지금 전부 다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검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JTBC 드라마에도 보조 출연자 한 분이 확진자가 되면서 함께 참여했던 모든 분들이 또 검사를 받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방송가에도 요즘 뭐 워낙 많이 이 확진자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렇죠. 긴장감을 늦출 수 없고 이렇게 방송 제작 같은 데는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함께 일을 하게 되잖아요. 한 명만 감염이 되더라도 전체가 다 올스톱되고 검사를 받고 진단을 받고 음성 판정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분위기가 올해 3월과 좀 비슷해지는 것 같아서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은 소극적 방역 대책 아니냐 이 지적 말고도 코로나 예산도 함께 지적을 했습니다. 내년 예산안에 야당이 3차 재난지원금을 넣자는 겁니다. 택시, 실내체육관, 학원, PC방 등 피업종 지원과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 등을 위해서 3조 6천여 원의 재난지원금을 필요한 곳에 적시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얘기가 여당이 아니라 다름 아닌 야당에서 나왔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3억 6천억 원을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하자. 뭐 구체적인 내용을 좀 보니까 학생들에게도 20만 원씩 주자 뭐 이런 게 야당의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 근데 뭐 야당의 아이디어는 뭐 국민들은 반기겠지만 돈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문제는 우리가 1차 재난지원 같은 경우 4인 가족 100만 원씩, 그다음에 2차 같은 경우는 통신비를 지원했고요. 그런 상황에 지금 이제 3차 재난지원금 이야기가 지난번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먼저 이 문제를 제기를 했고 이 3차 재난지원금을 이 지역화폐로 나눠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더군다나 내년 4월 7일에는 이 서울과 부산 등 지방선거, 보궐선거가 있어요. 자, 그렇다 보니 지난 4.15 총선 직전에 지금 재난지원금이 뿌려져서 어떤 이게 선거에 이용됐다라고 지금 야당에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상황이다 보니 아마 내년쯤이면 지금 연말에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특히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지금 이게 지난번에 이어서 이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아마 어려울 텐데 이 재난지원금 문제가 반드시 나올 겁니다. 아마 그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측에서 미리 이걸 정부가 어떤 면에서 보면 정책 이용하기 이전에 먼저 이걸 본 예산에다가 포함을 시키자는 거예요. 그래서 3조 6천억 정도를 포함을 시켜서 이걸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모두 국민의보다는 좀 더 어떤 취약한 계층한테 줄 수 있도록
본 예산에 미리 책정을 하자는 것이죠. 그걸 예를 들어서 뭐 이거를 이제 이 추가 경정 예산으로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아예 본 예산에 긴급 재난지원금을 예산항을 만들어서 하자 이런 이제 아이디어를 내고 있는데 저도 아마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뭐 국민의힘 말고 정의당도 이 3차 재난지원금 필요하다 거들고 있는데 그래서 정부 당국은 오늘 일단 난색을 표했거든요. 3차 재난지원금 관련 그리고 지금 코로나 확산세 관련 민노총 집회 얘기까지 오늘 뉴스탑10의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